늦깎이 견습생, 박영희의 꿈, 애견 미용사 성공 스토리. 프롤로그 -59세의 결심.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둘째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박영희는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어우러져 유쾌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영희야, 진짜로 애견 미용을 배우겠다고?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59살에 무슨 견습생이야.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며칠 전 동네 애견 미용실에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약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끝났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고, 강아지가 무서워 떨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견주 할머니가 우리 보기가 많이 무서워하네요 하며 걱정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든 생각이었다. 30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배려하는 일이 몸에 밴 그녀였다. 아이들 키우며 다친 새끼 고양이를 돌보고 동네 유기견을 챙겨주던 그 마음이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나한테도 제2의 인생이 필요해요. 영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제1장 견습생의 첫날. 2023년 3월 천안의 작은 애견 미용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0대, 30대 수강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확실히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박영희입니다. 밝게 인사하자 몇몇 젊은 수강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와, 우리 엄마랑 비슷한 나이신데 대단하다. 할머니도 요즘 애견 미용 배우나 봐요. 할머니라는 소리에 살짝 서운했지만 영희는 웃으며 넘겼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오늘은 기초 중에 기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먼저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부터 시작하죠. 첫 실습 상대는 말티즈 구름이었다. 하얀 털이 뭉쳐서 엉킨 3살 수컷이었다. 영희가 다가가자 구름이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어머, 무서워하네. 영희는 당황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 선생님이 다가왔다. 빗은 도구이기 전에 강아지에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소통 도구예요. 먼저 손등으로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영희는 천천히 손등을 내밀었다. 구름이가 조심스럽게 코를 들이밀어 냄새를 맡았다. 그제야 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이제 목 아래쪽부터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빗질을 시작해보세요. 처음 만지는 슬리커 브러쉬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영희의 손목은 30분도 안 되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름이가 점점 편안해하며 심지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자 그 고통쯤은 잊을 수 있었다. 잘하고 계세요. 김 선생님이 엄지를 들어 올렸다. 강아지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온 영희의 손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구름이가 마지막에 보여준 편안한 표정을 생각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영희는 파스를 붙이며 대답했다.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2장, 첫 손님, 첫 위기. 2달 차, 드디어 실제 손님을 받는 날이 왔다. 학원과 연계된 동네 애견 미용실에서 견습생들이 직접 고객 서비스를 해보는 실습이었다. 영희의 첫 고객은 40대 직장 여성 이지연 씨와 그녀의 2살 토이푸들 코코였다. 안녕하세요. 처음인데 잘 부탁드려요. 이지연 씨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코코가 털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빡빡 말고요. 귀는 동그랗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막상 실전에 들어가자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코코는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계속 꽁꽁 몸을 움츠렸다. 평소보다 손이 떨렸고 클리퍼라고 하는 전기바리깡 소리에 코코가 더욱 불안해했다. 빨리 끝내야 해. 조급한 마음에 영희는 클리퍼 날을 5mm에서 3mm로 바꿨다. 그리고는 실수했다. 너무 짧게 밀어버린 것이다. 코코의 몸통 털이 거의 민머리가 되어버렸다. 어머. 영희의 얼굴이 하얘졌다. 기다리던 이지연 씨가 결과를 보고 당황했다.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너무 빡빡 말고 해달라고. 코코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하게 헥헥거리며 발버둥을 쳤다. 영희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3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수를. 영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때 김 선생님이 다가왔다. 지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견습생이라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털은 금방 자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 미용비는 받지 않을게요. 이지연 씨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며 너그럽게 넘어갔다. 고객이 떠난 후 영희는 구석에 앉아 울컥했다. 선생님, 저 정말 못해요. 이런 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영희 씨. 김 선생님이 옆에 앉았다. 제가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실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방금 보니까 영희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하지만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먼저 생각하셨잖아요. 코코가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술은 충분히 늘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이지연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코 미용해드린 견습생입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전화까지 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이지연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코코도 털 짧아진 거 시원해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영희 선생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라는 것을. 제3장, 강아지마다 다른 이야기. 학원 생활 6개월 차, 영희는 다양한 견종과 성격의 강아지들을 만나며 매번 새로운 배움을 얻었다. 어느 화요일, 12살 시추 보리가 왔다. 할머니 견주가 보리가 나이가 많아서 피부가 약해요라고 당부하셨다. 영희는 보리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곳곳에 붉은 발진이 있고 비듬도 많이 보였다. 선생님, 보리는 어떤 샴푸를 써야 할까요? 민감성 피부용 약용 샴푸를 써야겠네요. 그리고 드라이어 바람도 약하게 해주세요. 나이 든 강아지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기 쉬워요. 목욕 과정에서 보리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미끄러졌다. 영희는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보리가 지치지 않도록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줬다. 보리야, 힘들지? 조금만 더 참자. 영희는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드라이 과정에서도 영희는 찬바람과 미지근한 바람을 번갈아 사용하며 보리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진행했다. 우리 보리 정말 예뻐졌네. 할머니가 보리를 보고 기뻐하셨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안 해주거든요. 목요일에는 정반대 성격의 손님이 왔다. 1살 스피츠 하늘이었다. 에너지가 넘쳐서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하늘아, 잠깐만 가만히 있자.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 날뛰었다. 이런 활발한 아이들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김 선생님이 조언했다. 간식을 중간중간 주면서 주의를 끌어보세요. 영희는 작은 간식을 준비해서 하늘이의 코앞에 보여줬다. 신기하게도 하늘이가 간식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얌전히 있었다. 가위질할 때는 간식, 발톱 깎을 때는 간식, 이렇게 반복하니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다. 와, 하늘이가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나요?
견주 아주머니가 놀라워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금요일에 온 치와와 몽이었다. 분리불안이 심해서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울부짖었다. 몽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몽이는 주인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영희는 고민 끝에 제안했다. 혹시 옆에서 지켜봐 주실 수 있으세요? 몽이가 너무 불안해해요. 그래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강아지가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해요. 주인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니 몽이는 훨씬 안정됐다. 중간중간 주인을 확인하면서도 미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보리 마이너스 12살 시추, 피부 민감, 약용 샴푸, 드라이어 약하게. 하늘이 마이너스 1살 스피츠, 활발함, 간식으로 집중력 유도. 몽이 치와와 분리불안, 보호자 동석 필요. 뭐 하세요? 남편이 궁금해했다. 강아지마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기록해두면 다음에 또 와도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노트가 나중에 그녀만의 특별한 서비스 시스템이 될 줄은. 제4장, 사업가의 길. 2024년 2월, 드디어 애견미용사 자격증을 손에 든 영희는 61세가 되었다. 가족들은 이제 됐으니까 취미로만 하자고 했지만 영희의 꿈은 더 커졌다. 저 작은 샵 하나 차려보려고요. 영희야, 진짜? 남편이 깜짝 놀랐다. 네. 제가 배운 걸 진짜로 써먹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만난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천안 주택가 골목에 작은 10평 공간을 얻었다. 꿈꾸는 멍멍이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개업 첫날, 예약된 손님은 3마리뿐이었다. 첫 번째 손님은 그동안 영희를 지켜본 이지연 씨와 코코였다. 영희 선생님, 드디어 독립하셨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제가 첫 실수했을 때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때 일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갔어요. 진짜 강아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영희는 코코 미용을 하면서 특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연 씨, 코코 목욕하는 동안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코코 상태 한번 살펴보고 알려드릴게요. 미용 후 영희는 작은 카드를 건넸다. 코코 건강 체크, 귀 깨끗함, 눈 양호, 발가락 사이 습진 주의, 항문낭 다음 달 짜주세요. 와, 이런 것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큰 미용실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못 봐주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하루에 많이 받지 않으니까 강아지 하나하나 꼼꼼히 봐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영희만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달리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강아지 건강까지 체크해주는 토탈케어 서비스였다. 두 번째 손님은 학원 동기가 소개해준 퍼그 보기였다. 코골이가 심한 단두종이라 호흡에 주의해야 했다. 보기는 숨쉬기 힘들어하니까 목 부분 털을 좀 더 짧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용 중간에 충분히 쉬어가면서 할게요. 보기 미용하는 동안 영희는 휴대폰으로 전후 사진을 찍었다. 혹시 사진 SNS에 올려도 될까요? 보기가 너무 잘생겨서요. 네, 물론이죠. 그날 저녁 영희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보기의 미용 전후 사진을 올렸다. 퍼그 보기의 변신, 숨쉬기 편한 여름 커지라는 제목을 달고 단두종 관리법도 함께 적었다.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동네 맘카페에서 여기 진짜 강아지 잘 봐준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영희 예약표는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희는 욕심내지 않았다. 하루에 5마리 이상은 받지 않았다. 왜 더 많이 안 받으세요? 돈 벌 기회인데. 남편이 의아해했다. 제가 지치면 강아지들도 알아요. 그럼 서비스가 떨어져요. 차라리 적게 받더라도 정성껏 해드리는 게 낫죠. 6개월 후, 영희는 정식으로 회원제를 도입했다. 회원카드를 만들고 각 강아지별 맞춤 관리 노트를 제공했다. 10회 이용하면 1회 무료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되셨네요. 김 선생님이 놀러와서 말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뿌듯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첫 해 매출은 월 300만 원 정도였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61세에 시작한 사업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진다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1편 스토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깎이 견습생 박영희의 꿈, 애견 미용사 성공 스토리 2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편 이야기로 곧 찾아오겠습니다.